쿠팡 사이트에서 생수를 검색하면 로켓 배송 표시가 붙은 PB 상품과 직배입 상품이 상위에 여럿 올라옵니다. 공정위가 2년 넘게 조사한 결과 쿠팡은 이런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해서 부여하거나 무조건 1, 2, 3위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6만 4천여 개 쿠팡 자기 상품이 이런 식으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됐습니다. 쿠팡 내부 자료엔 인위적으로 랭킹을 올려 법적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적혔는데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모션 대상 상품 매출은 76% 늘었고 20위 이내 노출된 쿠팡 PB 상품 비율은 52%에서 80%로 증가했습니다. 쿠팡은 또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가 잘 모르는 자기 상품 검색 순위를 올려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최소 7,300여 개 제품에 7만 2천 개 넘는 임직원 구매 후기가 달렸습니다. 후기 작성용 제품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짜로 받아 임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입점 못해 너는 너그 스스로 임직원을 통해서 달지 마라. 이거는 공정한 경쟁에 침해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PB 상품 전담 자회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은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일종의 상품 진열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팔 수 없다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3조 원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쿠팡은 오는 20일에 예정된 부산 첨단 물류센터 기공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경북 김천에 들어설 물류센터 착공도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쿠팡의 불공정을 이야기한 건데 쿠팡에서는 그 로켓 배송 자체를 접을 수 있다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물타기도 하는 거인데다가 대국민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가 값싼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막아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PB 상품을 만드는 중소제조 업체들도 어려워질 것이란 논리도 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PB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아닙니다. PB 상품을 좀 많이 노출시켜서 자기들이 많이 팔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업 구조 때문입니다. 쿠팡이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비중이 90%에 달해 자기 상품 판매 위축은 실적의 직격탄이 됩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조작 행위가 경영진의 관리 아래 이뤄진 만큼 김범석 의장까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어쨌든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자 쿠팡은 뭐라 그럽니까?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네, 쿠팡의 입장은 첫 번째, 우리는 유통업체다. 네. 유통업체가 진열을 어떻게 할지는 유통업체의 권리다. 그러니까 매대에 어떤 물건을 먼저 앞에 진열할지는 그 유통업체 마음인데 여기에 정부가 감나라 배놔라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나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방식의 규제는 해외에서 유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걸 통해서 결국 추후에 투자 같은 것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 결국은 소비자 후생이 더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쿠팡에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 광고나 판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소비자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물리적으로 못하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맨 먼저 보이게끔 하는, 그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쿠팡이 조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네, 자 일단 쿠팡. 우리가 가게라면 내 물건 좀 잘 보이는데도 놨다고 해서 왜 그걸 제재를 하느냐는 주장인데 언뜻 들으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점이 교묘히 흐려지는 게 뭐냐면 물론 그 가게가 수박을 오늘 전면에 내세울 것인지 해산물을 전면에 배치할 것인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수박이 입점업체 수박은 뒤로 빼고 우리 농산물은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부당하게 경쟁을 위반하는 거다. 이게 공정위 입장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오징어를 팔아도 내가 떼다 파는 건 좀 잘 보이는데 예쁘게 전시하고 입점업체들이 광고비까지 내고 소비자들이 꽤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빼놓는 건 공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공정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됐던 그 직원 후기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후기 쓰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타사들도 그렇게 한다. 직원들도 소비자 중에 하나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교묘하게 논점을 피해가는 것은 PB 상품에만 리뷰를 달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리뷰가 많지 않으면 일단 거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이 상품은 좀 별로인가 보다 해서 리스트에 아예 장바구니에 안 담는다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노미네이트 대상이 되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소비자들은 한 2점대 중반밖에 안 준 게 임직원들이 썼다 하면 다 4.8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자, 쿠팡은 또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이 쿠팡뿐이었다. 자, 다른 업체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쿠팡이 뭐 국내에서 단연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가장 큰 유통업체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어떤 업체도 관행적으로 그랬을지언정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3천여 명에 이르는 임직원을 동원해서 후기를 칭찬 일색으로 올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쿠팡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보면 프라이빗 상품의 그 판매 비중이 종전 절반 이하에서 70%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추측을 해보건대 이 모든 과정이 종합돼서 쿠팡이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공정위의 생각입니다. 네, 자 공정위 입장을 확고합니다만 쿠팡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네. 자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판례를 들게 될 텐데 지금까지의 판례상으로 보면 쿠팡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구글에 대해서 이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경쟁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했던 3조 6천억 원짜리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항소심에서도 구글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도 이유가 큰 그 과징금을 물린다는 계획이고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경쟁을 방해했다가 작년 9월에 반독점 소송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쿠팡이 이번 공정위 제재가 나온 뒤에 이 로켓 배송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로켓 배송이라는 것은 뭐 그날 저녁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새벽에 오잖아요. 네. 저도 뭐 급한 물건 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기능인데 이 공정위 제재하고 로켓 배송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쿠팡이 올해 3월에 밝혔던 계획이 뭐냐면 소위 그 쿠세권, 컬세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쿠팡 새벽 배송 돼. 이거 쿠세권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혹은 산간 지역 같은 곳들은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 국토를 중심으로 지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동남권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로켓 배송이 가능하려면 일단 제품을 이 회사가 미리 사놨다가 물류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이 손님이 이걸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대형 물류 창고 지어야 하는데 이걸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3조 원 투자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 동남권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돈 없어서 투자 못하고 투자 못하면 그 동네는 로켓 배송 못하는 거다. 일종의 정부 행정 절차에 대한 으름장을 놓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직매입 통해서 프라이빗 브랜드로 판매하는 거 우리가 1년에 한 22조 원어치씩 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서 파는 거 안 할 수도 있다, 못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이러다 저희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 이들이 결국은 볼모가 되어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에 쿠팡이 로켓 배송 중단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자, 시민단체들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PB 상품과 관련한 자사 우대라든지 차별 행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걸 로켓 배송 자체로 확대시키면서 로켓 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의 어떻게 보면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타기도 하는 거인데다가 진짜 저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자, 사실은 로켓 배송 중단되면 저부터 약간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약간 협박이 먹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협박이라면. 네. 자, 그런데 공정위 제재에 맞서서 로켓 배송 중단 가능성, 이거 뭐 소비자들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소비자 반응은 쿠팡이 그동안 좀 지나친 행태를 보였다. 이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뭐 나뉘는데 네. 반분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금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쿠팡이 쿠팡했다. 저런 표현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저게 무슨 뜻이에요? 쿠팡이 그동안 과거 코로나19 당시에 네.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강도가 높은데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병에 걸린 직원을 방치했다. 뭐 이런 논란도 네.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들 다시 한번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래도 1,400억 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여하간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네. 우리 국민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으름장이 가능한 것 같은데 네. 항상 대체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업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예미 평론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이커머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쿠팡이 최근 월 회비를 60% 가까이 올리겠다고 발표했죠. 기존 월 5,000원도 안 되던 회비를 이젠 8,000원 가깝게 내야 하는데요. 연 단위로는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인 만큼 이 소비자들 부담은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쿠팡은 가격을 올려도 이른바 가성비는 충분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상 대신 변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또 유료 회원을 유지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1년에 평균 97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식의 소비자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회원비를 올린 점과 단번에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경기구 약주고 뭐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커머스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 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투자를 위한 비용을 소비자가 담당을 하게끔 한다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건가 타당한 건가. 이번 쿠팡의 회비 인상으로 경쟁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유료 회원에게 3개월간 무료 배송을 해주겠다고 밝혔고 신규 회원비도 3개월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마켓과 옥션도 5월 한 달간 유료 회비를 기존 3만 원에서 4,90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으로 실제로 탈퇴까지 하는 소비자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편리함 때문에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는 락인 효과가 있을 거란 건데요. 실제로 쿠팡이 지난 2021년 12월 회비를 2,000원 인상했을 때 오히려 회원 수는 이듬해 200만 명 늘어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